60대 이후부터는 불면증이 굉장히 늘어가거든요. 즉 멜라토닌 감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잘 잠을 못 잘까요? 아이들이. 애기들 통잠 자는 시기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네. 백일이기죠. 애들 100일 전까지는 쉬다가 그냥 100일 되면 좀 그죠. 살만하다. 낮에도 제발 그냥 통잠 좀 자고 자라, 있고. 통잠 좀 네. 자라라고 엄마들이 그걸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아직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명과 이런 효과로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되면서 일주기가 갖춰지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100일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수면 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100일 이전의 아기는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바로 이 엄마의 모유에서 멜라토닌을 공급받거든요. 모유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유의 멜라토닌 함량 또한 밤에 더 높습니다. 가끔 이제 낮에 미리 모유를 짜서 밤에 아기한테 이제 먹이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잠을 잘 못 드는 너무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 박테리아 다 있습니다. 곤충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 자체가 이 햇빛, 특히 청색광을 많이 받으면 이 뇌 시상하부에 있는 송과체와 우리 몸 안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데요. 이 신경세포, 림프구, 망막세포, 위, 장, 간 등등 이 온몸에 있는 세포 안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지고 빛이 없어지면 이 망막을 통해서 이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빛이 눈을 자극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에서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멜라토닌 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잠이잖아요. 일주기 맞아요. 조절, 네. 잠을 잘 자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멜라토닌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다양한 게 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느냐 해보면 멜라토닌이 뇌 송과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후에 뇌척수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결국엔 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런 유전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우리 뇌가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들어오는 산소의 20에서 30%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쓰기 때문에 대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뇌 노폐물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막을 보면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막을 관통한 상태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APP라고 하는 것이 이 전구단백질이 뇌의 발달, 기억, 신경 전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이 전구단백이 분리돼서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 조각들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네.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린 조그만 조각들, 베타 아밀로이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둘들이 끈적끈적하게 서로 뭉쳐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수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들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는 내가 계속 대사 활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쓰레기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활동하는 동안 뇌는 맞아.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가 노폐물이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는 얘네들이 또 증식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이 끈적끈적한 독성 덩어리가 하나만 생겨도 계속 증식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노화가 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 부족 상태가 되게 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들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뇌 세포가 실제로 죽게 되거든요. 신경 세포가 파괴되고 뇌 부피도 줄어들게 되고 치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죠. 수면을 충분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끈적끈적하게 뭉쳐있지만 잘 제거가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직접 요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냥 작은 형태로 있으면은 그나마 잘 청소가 될 텐데 끈적끈적하고 서로 뭉쳐서 축적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 멜라토닌을 실제로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진을 봤더니 실제로 저렇게 뭉쳐져 있었던 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와. 쪼개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와. 오, 지금 이렇게 분해가 된 쪽이 그렇죠. 오른쪽. 네.
뇌척수액의 멜라토닌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 및 분해하고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이 베타아밀로이드의 림프간 배출을 증가시켜줍니다. 일종의 이제 진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 찌꺼기가 뇌에 쌓이는 것이 원인인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같은 나이의 대조군에 비해서 이 뇌척수액의 멜라토닌 수치가 몇 배나 낮은지 아세요? 몇 배? 2배 아니고 3배 아니고 5배나 낮아요. 5배. 엄청난 거네요, 이거 진짜. 멜라토닌이 베타아밀로이드의 결합을 방해해서 이렇게 그물같이 생긴 그런 응집 구조의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해체를 또 시켜줍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고농도의 멜라토닌 섭취군을 비율을 같이 해봤더니 림프관 내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배출됐느냐 그 양이 배출량이 300% 이상 증가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말하자면 뇌에 남아있는 베타아밀로이드가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 섭취를 했더니 이것이 뇌의 베타아밀로이드를 림프관으로 배출시켰다라는 거에 어떤 실험적 증거가 되겠죠. 잠 못 자면 너 치매 걸릴 수 있어라고 했던 얘기가 과학적으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치매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베타아밀로이드가 확실하게 제거되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였군요. 건망증과 치매의 연관성이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해. 저 정말 너무 잘 깜빡거려요. 뭐 건망증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을 경도 인지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혹은 원래 잘 가던 곳, 아주 익숙한 곳인데 잘 못 찾아가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얼굴들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하면 잠깐만.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빨리 전문가를 만나셔서 경도인지 장애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입니다. 심해지면 망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이나 행동에서 공격적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증 질환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경도 인지 장애잖아요. 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80%가 5년 이내에 실배로 발병하게 돼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본인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이걸 관리하기 위해 멜라토닌을 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기게 되는 그 우리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 요 뇌 노폐물만 잘 제거해줘도 그렇죠. 10년 10년 정도는 우리가 노화를 거꾸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거꾸로. 맞습니다. 실제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령별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시간을 측정해본 연구가 있는데요. 이 30대는 베타아밀로이드를 50% 제거하는데 단 4시간이 걸린 데에 반해서 80대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걸려야 50% 정도의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역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멜라토닌에? 멜라토닌은 구조상으로 보면 양친매성 물질이에요. 물과 친한 성질은 친수성도 있고 기름과 친한 친유성을 가지고 있는 양친매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게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몸의 모든 곳에 즉각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가능해서 1차적으로는 뇌척수액을 통해서 뇌로 퍼지면서 뇌를 청소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전신에서 노폐물도 청소하고 몸 세포를 재생하는 거, 회복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500개의 유전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장기에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신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잤구나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냐면 얼굴이 푸석하다. 그렇죠. 뭐 수분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뭔가 눈도 퀭하게 되고 근데 뭐 실제로 걱정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할까 싶겠지만 실험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사라 캐머스라고 하는 46살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이제 낯빛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봤을 때 잠을 얼마나 차이 나게 재웠을까? 수면 시간 차이가 몇 시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왼쪽은 5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잠을 재운 거고요. 오른쪽은 5일 동안 8시간씩 잠을 잤어요. 일종의 잠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인 상황이 된 겁니다. 단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머. 결국엔 이제 8시간 충분히 자는 동안에 그 차이가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돼서 얼굴 생기도 달라지고 피부톤도 달라지고 뭐 수분량도 달라지고 화장도 또 잘 먹고 피부 요즘에 진짜 먹는 멜라토닌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좀 잠을 못 자는 시기에는 멜라토닌을 좀 가끔씩 섭취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수면제랑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맞아요. 수면제는 내성에 문제가 있고 좀 걱정이 되는데 또 멜라토닌은 또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고요. 또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잠을 깊게 더 잘 자게 해주고 또 다음 날 머리가 맑고 또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내성이거나 중독성이 있는 이런 수면제보다는 멜라토닌으로 먼저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그냥 슈퍼마켓을 가도 멜라토닌 다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합성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는 직구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최근 이제 합성이 아니고 식물성 멜라토닌이 개발돼서 출시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식품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에겐 좀 덜 익숙한 멜라토닌인데 실제로 멜라토닌은 입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2022년 기준으로 16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성장률이 14.3%나 되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36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될 거라고 보이는데 맞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